오늘의 이 주인공들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부끄럽네요. 앞에서 제가 몸자랑을 했던 게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얼른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주인공 부부를 보니까 역시 멋진 몸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죠. 저도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집에 가서 이 재유 씨께서 알려주신 그 하루 4분 복근 운동을 시작을 해서 좀 여름이 가기 전에 좀 선명한 복근을 제가 왕자를 탁 만들어서 나타나겠습니다. 아마 5년 후 여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꼭 그 바람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네, 보디빌더로서 더 큰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 두 분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연이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구석구석 어디든지 간식을 들고 찾아가죠. 간식이 떴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재진 리포터가요,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간식 신청자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재진 리포터를 따라가 보시죠. 한재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전라북도 구석구석 간식을 들고 찾아가는 간식이 떴다의 한재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전주대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간식 신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혜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네. 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 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센터예요. 자, 간식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습니까? 저희 센터 직원이 총 11명이에요. 네. 근데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영양교육, 위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식 먹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간식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계신 그 11분이 뭐 보통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캐릭터가 좀 독특한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예, 어떻게 그래서 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네. 네, 먼저 저희 팀장님이세요. 네. 위생팀장님은 우리들의 가제트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가제트. 네, 이분 손에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 다 됩니까? 네, 해결이 예. 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혜원 선생님은 네. 항상 웃으세요. 항상 자주 웃으세요. 제가 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꿀피부 이거 누구십니까? 꿀피부. 접니다. 그런가요? 네. 야, 정말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요. 네. 빛이 반짝반짝. 네. 예, 너무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제가 더 궁금해서 네.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네. 제가 요걸 갖고 들어가서 네. 제가 한번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입니다. 이 사무실로 제가 들어가서 아시죠? 네. 제가 특징을 낱낱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진 표정. 예. 자, 이쪽으로 좀 같이 모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들의 가제트. 요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청일점, 저기 남자 선생님 계시는데 맞죠? 네, 맞죠. 맞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들의 가제트. 네. 정말 만능이십니까? 예, 뭐 만능이랄 것까지는 없지만은 네. 우리 직원들의 근무하다 보면 애로사항이랄까, 네. 뭐 또 어떻게 근무하다 보면 또 아파서 네. 그 병원을 갈 일이 있다든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예. 야, 그럼 업무는 언제 보십니까? 업무는 또 업무 언제 보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여기 있는 그 중2병. 이거 정말 제가 어느 분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혹시 중2병? 아닙니다. 아닙니까? 과연 누굴까요? 혹시 중2병?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지 한번 누굴까요? 예. 그러십니까?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중2병입니까? 예. 제가 예. 제2의 사춘기도 왔고 예.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거침없이. 자, 어떻게 거침없이 하나요? 아이다 이리 와봐. 이분도 궁금합니다. 이분 별명이 왜 물개 가람인지. 예.
잠깐만요. 이분이 왜 물개가람입니까, 별명이? 수영을 너무 잘해요. 아, 수영을 잘합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가 또 수영 잘하는 분, 예, 제가 한번, 이거는 정말, 알아내기가 힘들지만은, 잠깐만요. 혹시 물개가람? 아닙니다. 아닙니까? 물개가람?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물개가람 자진해서 나와주세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시군요. 예. 예. 수영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기초반 2번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기초만 2번 나갔는데 물개가람입니까? 물개가 되라는 뜻에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자신 있는 영법 어떤 게 있습니까? 수영 중에서. 영국 아직 못 배워. 저는요, 정말 궁금한 분이 요 바비가영. 네, 잠시만요. 이 바비가영은 이게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예뻐요. 예뻐요? 인형처럼. 네. 예. 저 한번 카메라 비춰주세요. 예. 어떤 분이 과연 이쁜지. 바비가영. 바비 인형처럼 이쁘다는 거잖아요. 예. 야, 이거는 정말, 예. 바비.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과연 바비 인형 같이 이쁠까요? 예. 그분 누구신가요? 여기요. 비춰주세요. 바비가영. 예.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예. 이리 와보세요. 당황하셨죠? 예. 아니면 이제 굉장히 많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예. 본인이 바비 인형 같이 이쁜 줄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럼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 얼굴? 몸매? 몸매. 자, 그러면 이 얼굴과 몸매 포즈 한번 줘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여러분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식 나와주세요. 우리 안혜성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간식 마음에 드시나요? 자, 간식을 시청하셨는데 우리 동료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출장 업무하느라 다들 힘들 거예요. 오늘 맛있는 간식 먹고 힘내서 앞으로도 다들 파이팅 합시다. 준비한 간식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간식과 함께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그러면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파이팅!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여름에는 더워서 그런지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쉽게 좀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흔히들 뭐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막 입맛도 없어지고 괜히 없던 주름도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한 얼굴이었는데 여름만 거치면 주름이 생겨요. 고민입니다. 원래 저질 체력으로 유명한 임지웅 아나운서인데 그래서 이 여름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맛있게 많이 먹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힘하면 바로 이 과일이에요. 과일요? 네, 어떤 제가 과일인지 아시겠어요? 장어는 알겠는데 과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복분자. 네, 복분자. 복분자 농장에 제가 다녀왔는데 네. 이 몸에도 좋은 복분자 직접 수확도 해보고요. 또 복분자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디 가는 거야? 와보면 알아요. 어디를 이렇게 하는 거냐고? 여기 잠깐만 계셔. 여기 있으면 돼. 어디야? 고대다. 어디 갔다 올게요. 어디가? 잠깐 갔다 올게. 어디가 이놈아? 갔다 올게. 이놈이 분명 나를 버리고 가는 것 같은데 힘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이것이 뭐야? 예. 힘이 나는구나. 야 이놈아!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이놈! 건강한 기운이 팍팍. 여름 그리고 힘하면 생각나는 이 열매. 바로 제철을 맞아 까맣게 익은 복분자다. 산 좋고 공기 좋은 이곳에서 반짝반짝 윤기 뽐내며 주렁주렁 열린 복분자를 만나보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산속 깊은 곳까지 저희가 찾아왔어요. 네, 근데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한참 꾸불꾸불 막 길을 찾아 들어왔는데 네. 들어와 보니까 네. 너무 좋아요. 산속 끝에 유기농 복분자 또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니까 좋지만 또 힘들 때도 있어요. 네. 주변에서 노루가 온다든지 멧돼지가 온다든지 진짜요? 그럴 때 있으니까 항상 우리 신랑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요. 복분자를 이렇게 산속에서 키우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유기농으로 할 때는 주변의 타작물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탭이나 풀 관리나 이런 거 다 친환경으로 관리를 하지만 네. 주변에 다른 작물이 있으면 거기서 농약을 해줄 때 방사돼서 날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콤달콤 동물들도 다 아는 복분자의 맛. 친환경 유기농으로 정성 들여 농사지은 덕에 맛도 건강도 일품. 믿고 먹을 수 있는 명품 복분자가 탄생했다. 우리가 익히 이 복분자가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네네.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남자가 힘이 많이 생겨서 오광단지도 깨졌다고 하고 그렇게 설이 많잖아요. 제가 농사지면서 오광단지 깨졌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도 네네. 아기 소식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그 정도로 복분자가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것 좋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복분자를 함께 따고 좀 일손도 도와드리고 또 요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딸기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까만 빛깔과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복분자 열매. 뜨거운 햇볕 아래 만난 형제가 본격 수확에 나섰다. 슬쩍슬쩍 바구니가 아닌 입으로 향하는 복분자. 달콤한 복분자의 유혹에 푹 빠졌다. 뭐예요? 뭐 먹어? 어떤 맛이 나는지. 맨날 맛을 평가하고 그냥 또 이따 요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힘내려고. 요리하려면 힘은 내가 내야 되는데 아니. 나 오늘 다 먹을 거야. 마음대로 거기 복분자만 먹어요? 왜 그래요? 같이 가요. 하나만 더. 같이 가. 복분자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딸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딸기잼, 복분자잼 정도? 복분자 자체가 워낙 단 느낌이 강해서 이제 일단은 오리랑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 소스로 주로 활용이 되죠. 감은 잘 안 와요. 뭐 할 거예요 오늘? 오늘은 복분자 소스를 어. 이용한 훈제 오리 가슴살 구이를 할 거예요. 훈제 오리는 먼저 먹기 좋게 썰어 구워주는데 고소한 기름이 자글자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우리 기름은 좀 괜찮아요, 먹어도? 오리 기름 괜찮죠. 오리 기름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이라서 그리고 기름 자체에서 나오는 그 맛, 느낌, 향도 조금 달라요. 메쉬 포테이토를 만들 건데 네. 지금 감자가 안 보이죠? 제가 또 눈치가 좀 빨라졌어요. 이게 감자구나. 네, 저는 아까 이게 과자 부스러기 같기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건조 감자 플레이크라고 해요. 생 감자를 쪄서 삶거나 쪄서 익힌 다음에 그 자체를 건조시킨 거예요. 건조시킨 감자 플레이크에 우유를 넣고 골고루 섞으면 초간편 메쉬 포테이토가 된다는 사실. 그 위에 노릇하게 구운 훈제 오리 올려주고 복분자 소스로 활용 점정.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맛. 복분자 소스 훈제 오리가 완성된다. 이 복분자를 이용한 두 번째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 두 번째 장어가 보이네요. 장어가 아주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왜 그 요? 아니 복분자도 몸에 그렇게 좋다는데 장어까지. 아 오늘 밤에 저 어떡해요. 비타민 A가 풍부한 장어는 여름철 기력 보강 한 방에 책임지는 보양 음식계의 최강자. 노릇노릇 장어구이에 곁들이는 달콤한 복분자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다. 냄새가 벌써. 좋았어. 잠깐만. 이거 봐 이거. 맛있네. 맛있어. 달짝지근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그 맛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중간평가할 거니까 항상 정성을 다해야 돼요. 알았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얇은 라이스 페이퍼에 깻잎과 장어구이, 복분자와 마늘까지 올려 말아주면 한 입에 쏙쏙 간편하고 맛있는 장어 복분자 깻잎롤이 완성된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실 복분자는 그냥 먹어도 참 맛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라이스 페이퍼로 싸서 만든 거 한번 드셔보세요. 장어의 그 약간 비릿한 그런 맛도 전혀 안 나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또 그 장어에 발라져 있는 소스가요, 이 복분자 청으로 만든 특별한 소스라서 또 그런 비린맛도 잡아주고. 어머님 드실 줄 아시는군요, 역시. 자, 그래도 이래봬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단순하게 그냥 오리맛만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복분자 맛만 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어우러지니까 입안에서 확 돌면서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두 요리 점수는요? 꼭 찝어야 돼요. 점수를 말씀해 주셔요. 99점. 99.9. 99. 베이로의 99.9. 기력 보강, 면역력도 쑥쑥 키우는 건강한 여름 대표 과일 복분자. 복분자로 만드는 찰떡궁합 요리 오리 훈제구이와 장어 깻잎롤. 맛과 건강 모두 책임지는 복분자 많이 드시고 활기차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임지웅 아나운서의 그 인상 깊은 연기 잘 봤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송구합니다. 사실 복분자가요, 그 새콤달콤한 맛만으로도 정말 좋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영양까지 풍부하다면은 정말 고마운 과일이네요. 근데 진짜 전날 제가 뭐 복분자부터 해서 장어, 오리, 이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힘이 막 넘쳐가지고 제가 막 몸에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막 정말 그렇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임지웅 아나운서가 정말 저질 체력으로 유명한데 요즘 어쩐지 막 기운나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정말 넘쳐나더라고요. 오늘 올 여름에 이 건강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복분자를 드시면 되고요. 아까 나왔듯이 또 장어하고 오리하고 찰떡궁합이거든요.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셔도 좋고 또 그냥 먹어도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니까 올 여름에 이 복분자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건물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조선 태조의 어진을 모시고 있는 경기전이 생각이 나고요. 그 옆에 있는 흥남문도 있고 또 객사도 또 많이 찾고요. 그렇죠. 김예솔 아나운서는 뭐 어떤 장소를 꼽으시겠어요? 저도 이 전주의 경기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조 어진을 모신 전각인 만큼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는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전처럼 태조 어진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성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북 보물지도에서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국민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 경기전 안에 있던 태조 어진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놈을 찾아서 잠깐만요, 긴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떡해.
아니 이렇게 귀한 거를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국 유일의 국보 보물 리포터로서 그렇죠. 국가 위기 시 태조 어진을 관리한 의무가 있습니다. 태조 어진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저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국보보물 전문 리포터라 자부하는 이정표. 그에게 어마어마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국보 제317호 태조 어진을 안전하게 모셔라. 과연 그는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이 태조 어진을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아이. 맞아.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거기로 가자. 네, 정말 이 태조 어진을 숨겨줄 만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문화관광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친분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직접 가서 이걸 어디다 숨겨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태조 어진. 국보 317호. 국보 317호 보셨죠?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예. 아니 제가 오늘은 요겁니다. 이 귀한 거를 제가 지금 어디다 숨겨야 되는데 이거를 알만한 장소는 선생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말이 필요 없어. 가시죠. 자. 완주군 소양면을 감싸고 있는 위봉산. 고갯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을 둘러싼 산성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산세가 가파르고 험하다 하여 일명 추줄산이라 불렀던 이곳은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숙종 때 그 경기전에 있는 태조 어진을 모시기 위해서 그 쌓아진 그런 성이에요. 일반 우리가 성을 생각하면 전쟁 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좀 피하고 그리고 좀 이 적을 물리치는 좀 역할로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임진왜란이나 이런 변란을 거치면서 그 어진이나 이제 실록과 같은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위협받는 거를 조선시대에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이렇게 전주 근교에 있는 이 완주 군에다가 이제 위봉산성을 이렇게 쌓게 되는 거죠. 높이 4.5m, 전체 길이 약 16km에 달하는 위봉산성. 7개 군민이 힘을 합친 7년간의 공사는 오롯이 태조 어진을 위함이었는데요.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태조 어진. 따라서 어진의 수호는 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이 태조 어진을 이 산성에 보관한 적이 있나요? 예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정주 경기전에 있는 어진을 이쪽으로 옮겨온 적이 있습니다. 본래 산성 내에 행궁이 있어서 거기에 봉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행궁이 쇠락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그 위봉사에 이 어진을 봉안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산성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 위봉사에 가서 위봉사 주지스님께 태조 어진을 맡기면 저희 임무는 끝나니까요. 위봉사로 한번 가시죠. 예, 가시죠. 이쪽으로 가나요? 이쪽으로 가나요?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예. 백제 무왕 시절 창건한 위봉사. 한때 전라북도에 있는 46개 사찰을 관할할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는데요. 산성 안에 있던 14개의 사찰 중 위봉사는 유일하게 남아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는요. 위봉사에서 딱 여기만큼 태조 어진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 저는 여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기록상 위봉사에 그 어진을 봉안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불에 소실되고 이런 장기간 동안 절이 형태가 변하면서 지금 이 건물과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그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뒤에 그 있는 건물이 바로 그 보물 608호 위봉사 보광 명전입니다.
위봉사의 중심 건물인 보광명전. 조선 중기에 세워진 이 건물은 겹겹이 쌓인 공포와 웅장하게 펼쳐진 팔작지붕에서 조선 초기의 건축 양식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백미는 내부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다른 백미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예. 가시죠. 이 안에 또 신기하게도 선생님 이렇게 뒤로 저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곳에 백미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죠. 백미라고 하면은 제 백인가요? 선생님 백인가요? 예.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와.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과 팔 아래로 늘어진 섬세한 옷자락은 건물의 백미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보광명전은 그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분이 그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떤 민중의 어떤 희망이 되시는 그런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이 뒤쪽에는 백의 관음보살 입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그 부처님들은 이 완주 지역민들을 위한 치유의 의미로서 이렇게 모셔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각 이 그림에서도 그런 온화한 그런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조 어진을 보관했던 위봉산성과 그리고 이봉사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국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또 훌륭한 보물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이 그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좀 그런 단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그것을 잘 계승해서 문화재 유산을 잘 보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입으로도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해야 된다고 하셔서 이 태조 어진을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곧 국가이던 시절, 왕의 분신과도 같았던 왕의 초상화 어진. 완주 위봉사와 위봉산성을 거닐며 태조 어진을 지켰던 선조들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태조 어진을 위한 산성, 이 산성을 직접 보니까 새삼 이 어진의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네요. 네, 왕의 초상화를 저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했을까 하는 의문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왕이 곧 국가이던 왕조시대에는 어진이 왕을 대신하는 왕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어진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시신할 그런 곳이 필요했던 거죠. 네, 오늘은 이 태조 어진을 지켰던 완주의 위봉사와 위봉산성을 만나봤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이제 좀 알게 된 만큼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좀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전국은 지금에서는요,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팔방미인 꽃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뭐 꽃부터 해서 씨,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귀한 만큼 콧대도 높아서요. 아주 잠깐 얼굴을 보여주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잠깐. 네, 장마철쯤에서 시작해서 2주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눈과 입, 온몸으로 즐기는 이 산청의 홍화 함께 구경 가시죠. 6월 아주 잠깐 지리산자락 산청 들녘은 노랗고 붉은 빛들이 술을 놓습니다. 바로 홍화인데요. 님보듯 오래 보지 못하고 눈 깜짝할 새 자취를 감추는 귀하디 귀한 봄. 오늘 그 귀한 홍화를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감상할 절호의 찬스를 드립니다. 지리산자락 넓게 펼쳐진 정광들. 6월이면 유독 환해지는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빛을 쏘고 있는 바로 홍화 때문입니다. 국화과 식물로 비옥한 토양에 낮은 따뜻, 밤은 냉랭, 또 아침엔 안개까지 필요로 하니
홍화 재배지가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녀석 좀 까칠해 보이는데요. 지금 가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가시가 많아요. 지금 홍화에 가시가 많은데. 홍화는 이처럼 잎에 가시를 달고 있는데요. 가시가 있는 게 토종 홍화. 그래서 고통 없이는 따기 힘든 꽃입니다. 가시 안 찔리고 따시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 찔러가면서 아야아야 하면서 따야 돼요. 아이들 가보라. 오늘 주사 많이 만다. 어머님들은 한창 싹긴 이때 홍아침 엄청 맞으시겠네요. 그런데 꽃이 피었다고 다 따는 건 아니라는데요. 요 빨간 거만 예. 빨간 거만요? 예, 이런 건 안 익었고, 요런 건 빨간 건 완전히 익었어.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씨앗에는 아무 문제 없이게. 노랗게 삐죽삐죽 뻗치고 있던 꽃잎이 붉어지면 이렇게 밑으로 쭉 처지죠. 이때가 따야 할 때입니다. 홍화는 이렇게 그 붉게 변했을 때 염료로 또 붉은 염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꽃이 붉게 변하면 그게 꽃이 익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붉은색 꽃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비를 만나면 홍화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짧은 기간에 수확을 끝내야 되는데요. 보통 한 2주 정도에 걸친 기간에 수확을 하고요. 또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채취를 해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화꽃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보세요. 지난주 비가 왔잖아요. 온전한 홍화를 볼 기회 오늘 잘 잡으셨습니다. 약초 재배단지인 이곳 5,000평에 심어진 홍화는요. 매년 5억 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산청의 효자꽃이 되고 있는데요. 고빛깔처럼 심성이 곱네요, 고와. 하지만 그보다 더 고운 건 홍화에서 추출되는 염료. 예부터 알아줬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전통 혼례식에 쓰는 연지곤지의 유래가 홍화인데요. 홍화의 염료를 추출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연지곤지입니다. 그 홍화꽃을 이용한 염료를 관할하는 관청을 따로 두고 염색장을 따로 둘 정도로 굉장히 홍화 염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홍화는 예로부터 볼에 찍는 연지를 비롯해서요. 이집트의 미라에 감았던 천도 홍화로 물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저희들 홍화를 가지고 염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화를 염색하실 때는 물 1리터에 그 홍화 한 줌 정도 하시면 손수건 한 장 정도는 염색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그 한 30분 정도 우려내면 홍화색이 발색이 됩니다. 홍화는 노란색과 붉은색 두 가지 색소를 갖고 있는데요. 알칼리를 넣고 우려내면 이처럼 붉은 염료가 추출된다고 합니다. 물에서 30분 정도 주무르면 이렇게 홍화 색깔을 먹는 거죠. 홍화로 염색을 해서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천연 염색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라든지 이런 데도 좋고요. 자연 염색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서 부인병에도 좋고요. 방충성이 있어서 세균으로부터도 지켜준다고 하네요. 그 홍화 색소를 입힌 것을 찬물에 이렇게 주무르면 원래 홍화빛인 분홍색 염색이 되는 겁니다. 노란색이 빠지면서 붉은색 색소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고운 빛깔로 마음을 물들였다면 이번엔 홍화로 몸을 챙겨볼 차례. 분위기 있게 차 한잔 하실까요? 이 홍화꽃차입니다. 생꽃을 그냥 말려가지고 깨끗이 해서 말려가지고 차를 만드는 겁니다. 홍화꽃잎은 고지혈증에 아주 좋습니다. 피를 묽게 해서 피순환을 아주 도와주고 사람 몸에 피를 잘 돌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화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하고요. 홍화 꽃잎이 진 뒤 거두는 씨앗은 또 뼈에 좋다고 합니다. 씨앗을 깨끗이 씻어서 볶아서 분말을 만듭니다. 분말을 물이나 우유에 사서 먹어도 되고 또 분말을 먼저 먹고 물을 마셔도 됩니다. 또 그 분말을 먹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환을 만들어서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홍화 씨에는 껍질에 백금 성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골다공증 예방이나 골절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식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법.
홍화로는 어떤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까요? 홍화물이거든요. 예, 홍화밥, 노란밥이 돼. 홍화꽃밥. 자, 홍화밥이 치글치글 끓는 동안 또 다른 메뉴를 준비하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할 모양인가 봅니다. 이때도 홍화 우린물을 함께 넣는다는 거. 어떻게 노란 반죽 기대해도 되나요? 예, 우리 몸에 약효에도 좋지만 보기에 노릇노릇하게 음식이 보기에도 좋고 모든 음식에 돼지고기 수육도 삶을 때도 그렇고 음식할 때 잡내를 없애줘요. 기름진 음식은 기름기를 쏙 빼주고요. 밀가루 음식은 이렇게 노랗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홍화색 단장을 한 면발은 육수 속으로. 보글보글 홍화 칼국수가 탄생되는 동안 또 한 번 밀가루에 홍화 물을 붓는데요. 이번엔 뭘 만드시려는 걸까요? 노랗게 물이 들대로 든 밀가루. 아삭한 파에 홍화 반죽을 입혀 파전을 굽습니다. 그 위에 오징어를 올리고 반죽이 묽지 않게 바싹 구워서 야무지게 뒤집기 한 판. 마지막으로 홍고추를 올려 색을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박한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식탁 가득 홍화물이 들었습니다. 천연색이라 아주 짙은 색은 아니지만 은은한 빛깔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요소들이 쏙쏙. 요 파전엔 요 홍화 동동주가 빠질 수 없죠. 입가심으로 홍화식혜도 한 잔 탁. 손님들 입맛은 어떨까요? 맛이 좋아 자주 찾는다는 외국 손님부터 홍화밥 좋다는 소문 듣고 온 손님까지. 약초밥이 시장한 점심시간 아주 맛있게 드시네요.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여름에 딱 좀 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까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산청의 그 홍화 특산품답게 홍화 막걸리도 맛있고 새싹 비빔밥도 맛있고 항상 맛있습니다. 일렁일렁 홍화꽃밭은 올해 막을 내렸지만 어렵사리 손으로 딴 꽃잎은 남아서 분홍색 옷감을 만들고요. 피를 잘 돌게 하고 뼈에 도움을 주는 약과 음식으로 남았습니다. 짧은 한철 피었다 진 귀한 홍화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죠. 이번에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남윤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제 7월이잖아요. 네. 7월이면 좀 몸을 보호해줘야죠. 네. 네. 건강을 위해서 백숙 요리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나오는 과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여름철 과일을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네. 녹두 백숙과 살구 조림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이 여름 하면은 백숙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든든한 녹두 백숙과 또 달콤한 살구 조림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배워보시죠. 네, 백숙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닭 한 마리와 불린 녹두, 불린 찹쌀, 그리고 대파, 마늘, 그리고 요즘에 마트에서는 쉽게 한방 재료 팩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걸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닭은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시고요. 기름기가 있는 부분을 저렇게 가위로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닭 뱃속에 불린 녹두와 찹쌀 그리고 깐 마늘 그리고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안을 가득가득 채워주고요. 네. 몸에 좋은 재료로. 네, 그렇죠. 채워주신 다음에 닭 한쪽에 칼집을 넣어서요. 반대쪽 다리를 꼬아서 끼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손하게. 네, 냄비에 닭과 재료를 넣어주시고요. 한방 팩을 넣고 물을 부어서 끓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한 10분 정도는 센 불로 끓이다가 불을 줄여서 중불로 4, 5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완성된 후에는 저렇게 마늘도 위에
뽀얀 국물. 네. 네, 두 번째 요리는요, 살구조림인데요. 네. 재료가 아주 간단해요. 살구와 설탕, 유리병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짜 저렇게만 있으면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오. 살구는 깨끗이 씻어서 2등분 해주시고요. 네. 가운데 있는 큰 씨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겉에 껍질을 다 깎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손질하는 것도 네, 간단하네요. 아주 쉬워요. 네. 깎아진 살구와 설탕을요 5대1 비율로 넣어주시고요. 네. 팬에서 중불로 서서히 설탕을 녹이면서 줄여주시면 돼요. 그냥 팬 위에다가 네. 살구를 넣고 네. 설탕을 뿌리고 줄여주시면 끝납니다. 약한 불에. 네. 네. 아우. 윤기가 아우. 예뻐요. 침이 막 네. 나옵니다. 살구를 담을 유리병은요 세균 번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열탕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졸여진 살구는 유리병에 넣어서요 식힌 다음에 뚜껑을 닫고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한 5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세요. 오, 굉장히 오래 보관되고 네. 이게 지금 다 네. 만들어진 건가요? 네. 야,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고요. 네, 이렇게 여름철 음식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맛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남윤서 선생님의 레시피를 보면서 느끼는 건 참 네.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은 음식들인데 선생님의 이 요리법을 보고 나면 왠지 저도 막 용기가 생겨요. 맞아요.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네. 생각이 들 아마 만큼. 좀 네. 요리 경력이 있으신 주부님들은 제가 굳이 레시피를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화면만 보셔도 이렇게 손쉽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진짜 제가 이 요리 무식자로 또 소문이 나 있는 저지만 네. 저도 그냥 마트 가서 쉽게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살구하고 설탕하고 유리병 이렇게 그쵸.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녹두백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백숙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 한방 재료 팩, 닭고기, 그리고 마늘, 파, 뭐 찹쌀, 녹두 이 정도만 다 넣고 끓이면 되더라고요. 예, 정말 용기를 얻어갑니다. 예, 정말 재료가 간단한 것 같은데 맛까지 간단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예, 맞아요. 제가 직접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또 고기를 먹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고기를 양보하게 되네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오리탕을 먹었는데 네. 오늘은 또 닭이에요. 이 오리에서 닭까지 이제 먹으니까 아주 우리 김예솔 아나운서가 신이 난 모습인데 아까 그 만드는 모습을 네. 화면에서 보니까요. 그 지방을 이렇게 기름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던데 이게 네네. 꼭 필요한 과정인 건가요? 네, 꼭 필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제 백숙을 좀 더 담백하고 좀 건강하게 먹기 위한 과정인데요. 음. 닭을 보시면 꽁지 부분 그리고 이제 가슴 부분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제 다리 네. 안쪽에 보시면 그렇게 지방이 있어요. 예, 그런 예. 것들을 꼭 제거해 주시면은 잡냄새도 덜하고 좀 깔끔한 국물 맛을 맛볼 수 있어요. 제가 또 먹어봤잖아요. 예, 기운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이 백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물까지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번 떠 먹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 화면을 침범해 가면서까지 맛있게 드셨는데. 예, 먹어봤는데 네. 정말 뭐 기름지지 않고 녹두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담백하고요. 이 닭다리 쪽을 또 제가 먹어봤는데, 그렇죠. 예, 그 육질의 그 탄탄함까지 더해져서 왠지 제 몸이 이렇게 아랫배 쪽부터 이렇게 따끈해지면서 좀 기운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예. 닭 자체가 따뜻한 성질로 되어 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철 찬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속이 차거나 허할 때 드셔주면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이걸 닭죽을 끓이실 때는 기름기를 굳혀서 걸러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처음부터 지방을 제거하고 요리를 하시면 좀 기름기를 덜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평소에 그 백숙에 이 찹쌀도 많이 들어가지만 백숙에 이 녹두가 들어가 있는 백숙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녹두가 참 뭐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참 약간 낯선 그런 식재료인 것 같아요. 녹두 경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성질인 닭과 보완이 잘 되어가지고 완벽한 궁합의 요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녹두는 천연 해독제라고 하거든요. 피로도 풀어주고 기력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필수 아미노산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성장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렇군요. 이 백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는 어서 이 달콤한 살구조림을 맛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예. 임지웅 아나운서의 간절한 눈빛을 저는 봤습니다. 네.
살구는 어쩜 이렇게 이름도 예쁠까요? 살구. 네. 우리 주변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맛을 생각하면 그렇게 또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살구 또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에요. 네, 맞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알려드리면 살구는 여름제철인 과일이지만 지금 겨울까지 살구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통조림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에다가 병조림 형태로 보관을 하시면 한겨울에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임주영 아나운서 다 드셨어요, 그거를. 네. 네, 맛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진짜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에 이렇게 하트가 뿅뿅 그려지는 거 못 보셨나요?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달콤하면서 새큼하면서 간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심심할 때 그냥 꺼내서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병으로 작은 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글쎄요, 저거 한 일주일 갈 수 있을까요? 뭐 5개월 보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5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큰 병으로 하나 그렇죠. 만들도록 하죠. 큰 병으로 좀 정말 맛있네요. 네, 그래요. 근데 이 살구가 뭐 또 특별한 효능 같은 것도 있다고요. 여름철에는 부족한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A인데요. 살구에는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야맹증 예방에는 바로 이 살구가 아주 즉효약입니다. 제가 요즘 이 밤에 좀 운전을 할 때 앞이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약간 침침하니 이 살구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이건 눈 때문이 아니라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차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 선생님 이 살구조림으로 그냥 이렇게 먹는 거 말고 또 다양한 뭐 음식 활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살구조림 이용하셔서 이렇게만 드시지 마시고요. 뭐 샐러드 토핑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요거트에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견과류랑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오늘 요리의 팁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백숙을 하실 때 닭고기 안에 들어가는 거를 너무 꽉꽉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설익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 공간을 남겨주시는 거를 포인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좀 욕심내서 꽉꽉 채우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저도요.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2가지 요리 레시피는 생방송비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윤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전북지원단에서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사 경력 3년 이상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8일까지입니다.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휴먼드림에서 화장품 기술연구원 및 시험원을 모집합니다. 성별과 경력, 연령 제한은 없고요. 4년제 대학 졸업에 화학 전공자여야 합니다. 근무지는 전주 산업단지며 접수 마감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상담복지 및 교육치료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요즘 사과의 중요성 또 사과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실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문학계 표절 논란도 그렇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도 그렇고 도대체가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지를 않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일본의 근대 산업 시설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조선인 강제 징용을 명시하기로 했지만 일본 안에서는 또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네, 진심이 담긴 사과야말로 자존심을 찾는 일이고 또 진실한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